장현재의 어제장 오늘장입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2023년 우리 증시는 작년 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그런데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감일기 오늘 제가 픽한 키워드는요. 확신 대 경계입니다. 시장이 오를 것이란 확신과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경계 사이에서 투자자분들이 스탠스를 잘 정하셔야 할 텐데요. 어제 시장이 반응한 확신과 경계는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된 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강한 확신 때문이었고요. 다만 코스피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건 곧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또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0.35% 올라 2,359.53포인트, 6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2,360선 넘지 못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투심이 쏠리면서 1.97%,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감 지수는 709.77포인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는데 외국인이 359억 원, 기관이 1,731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2,059억 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올해 들어서 반도체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이 금융주들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6억 원, 기관이 651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이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2,038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어제까지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액을 보면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또 기관 역시도 4,816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2조 4,266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요. 시장에 대한 확신과 경계가 투자 주체별로도 다르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의 상승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며 시장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관과 개인의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 방향에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 기관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2배씩 상승하는 이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한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률을 역으로 추정하는 인버스 ETF, 심지어 인버스 2배 ETF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투자자가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이어서 전일장 특징 업종입니다. 전장에서는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두 업종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UAE 국빈 방문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원전과 에너지,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전 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자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이 UAE 방문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합니다. 자, 경제사절단 주요 인사들을 보시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SK나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이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호재가 있었죠.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총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에 주가가 6.86%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솔루션 최고가가 작년 11월 25일에 54,400원, 그리고 올해 6월 이달 6일에 39,1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종가 보시면 46,750원으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도 화장품 업종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에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일시적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중국 소비가 회복될 경우 수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1원 50전 오른 달러당 1,246원 20전에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경계하며 1,24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투자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금 투자가 유망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금값이 뛰고 있죠. 현지 시간 10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은 온스당 1,881.5달러를 기록해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88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달러와의 약세가 금 가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달러화가 이제 정점을 지나면서 금은 저점을 벗어나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달러화가 앞으로 더 하락한다면 금 가격은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금의 밸류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금의 밸류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의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을 매입하기 적절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 투자 수익률이 실제 경기 침체 국면보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며 경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확률이 늘어난 상황이라 금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금은 KRX 금시장과 은행, 펀드, 그리고 금 ETF와 ETN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금값이 오르면서 금 ETF의 수익률 역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코스피 상승률보다 그 폭이 더 큰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경착륙을 하면 금이 온스당 최대 2,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금 ETF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